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생생한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릴 통TV연 MC 김도연입니다. 앞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연예계 소식과 정보로 여러분과 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화제의 연예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화제의 연예 뉴스, 단연 한류 스타 배용준과 박수진의 결혼 소식입니다. 지난 7월 27일 배용준, 박수진 커플의 결혼식이 진행됐는데요.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한 비밀 결혼식이었지만 연합뉴스TV가 단독으로 결혼식 장면을 담아냈습니다. 턱시도 차림의 배용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박수진. 두 사람은 연신 미소를 띠며 행복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결혼식 3일 후 피로연에서 로맨틱한 댄스를 즐기는 두 사람의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꼭 끌어안은 채 아름다운 춤을 추다가 배용준이 박수진의 엉덩이를 어루만지는데요. 이 장면을 본 일부 네티즌은 나쁜 손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짜 부부가 된 두 사람의 애정 표현인 만큼 예쁘게 봐줘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할리우드 탑스타 톰 크루즈의 내한 소식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을 들고 한국을 찾은 톰 크루즈. 그의 방문이 영화 흥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김현중 전 여자친구의 충격 발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김현중의 주장에 침묵하고 있었던 전 여자친구 최모 씨가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자신의 입장이 사기, 무고, 공갈로 몰리자 갖가지 증거를 꺼내 김현중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최모 씨는 김현중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임신과 폭행, 중절이라는 충격적인 내용과 관련해 그동안 김현중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끝나지 않는 그들의 진흙탕 싸움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성관계 동영상 지라시 유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배우 이시영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이시영은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는 허위 사실의 지라시 유포와 관련해 검찰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진술과 관련 사실 등을 검토하면서 지라시는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 지었다는데요. 이시영은 지라시 작성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스타들의 여행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다. 이번 주 통TV연예가 모아본 스타들의 SNS 여행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세롱 기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무비앤스타를 통해 재밌고 신선한 영화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블록버스터 2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베테랑 배우가 총출동한 한국 영화 베테랑입니다. 대한민국 영화계 베테랑 배우가 총출동하고 류승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제작 단계부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이냐. 근데 우리에게는 황정민이란 배우가 있잖아요. 네.
믿고 보는 천만 배우 황정민과 연기자라는 젊은 배우로 꼽히는 유아인의 만남에 평론가들은 올여름 가장 기대되는 작품으로 단연 베테랑을 꼽았는데요. 저 역시 시사회를 통해 봤는데 정말 추천할 만한 작품입니다. 황정민 선배님과 같이 작품할 생각에 굉장히 설레고 흥분했었고요. 무술 감독님과 감독님께서 워낙 케미가 잘 맞으셔서요. 액션하는데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저희는 되게 편안하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 꽂힌 것은 무조건 끝을 보는 행동파 형사 서도철입니다. 뭐하냐 안 차고? 오랫동안 쫓던 대형 범죄를 해결하고 한숨 돌리던 그는 아나무인 재벌 3세 조태호를 만나게 되는데요. 또 하나의 의문의 사건을 쫓던 서도철은 사건의 배후에 조태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태호 나이는 경찰이 건드린 역사가 없어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또 조태호 옆에는 언제나 그의 곁을 지키는 오른팔 최상무가 있습니다. 태호 씨! 니들 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양양한 형사신분으로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이가 없네. 영장 같은 소리 하고 최상무 역의 유해진 씨는 삼시세끼에서 보여준 소탈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악역도 깔끔하게 소화하는 연기력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판 뒤집혔다. 네, 정말 화려한 액션을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데요. 네, 류승환 감독은 한국 영화 감독 중에서도 액션을 잘 구현하는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죠. 짝패와 베를린을 통해 때로 날 것 같은, 때론 세련된 액션을 선보여 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영화에서도 액션씬을 화려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황정민 씨는 유독 형사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벌써 이번이 5번째 형사 역할인데요. 류승환 감독의 동생이죠. 류승범 씨와 호흡을 맞췄던 사생결단과 부당거래를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형사가 주인공인 장르 영화가 특히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요? 네, 형사 영화는 착한 사람이 승리하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권선징악을 그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명 뛰는 형사 위에 나는 땡땡 있다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형사 영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투캅스가 있죠. 네, 투캅스는 말 그대로 두 형사의 이야기였잖아요. 네,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가 정반대의 성격의 두 형사로 열연을 했었는데요. 한마디로 뛰는 형사 위에 나는 형사도 있다는 걸 보여준 영화였습니다. 안성기 씨와 박주훈 씨는 또 다른 형사 역할에서도 호흡을 맞춘 적이 있었죠. 네,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인데요. 이 영화에서도 박중훈 씨는 형사 역할이었지만 안성기 씨는 형사의 수사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도망자로 나왔죠. 여기에는 뛰는 형사 위에 나는 도망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도망자라고 하니까 문득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가 정말 재미있게 봤던 영화 추격자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추격자에서 김윤석 씨는 전직 형사였죠. 추격자를 통해 김윤석 씨와 하정우 씨가 정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많은 시청자께서 이 영화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보다 더 나쁜 악당이 있을까 싶었던 영화 공공의적 시리즈도 빠질 수 없는 형사 영화잖아요. 네, 한국 영화사에 손꼽히는 캐릭터인 강철중 형사, 설경구 씨가 연기를 했는데요.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진 사이코패스 범인을 뒤쫓는 형사. 뛰는 형사 위에 나는 권력짐이 될 텐데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도 범인은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되죠. 네, 오늘 주제를 뛰는 형사 위에 나는 땡땡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뛰는 범인 위에 열혈 형사들이 있다라고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또 다른 대작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그저께였죠. 한국을 방문한 톰 크루즈의 영화죠. 네,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으로 돌아온 할리우드 톱스타 톰 크루즈를 만나보시죠. Hello, Korea. Thank you so much for the warm invitations. I'll be visiting in July for the 7th time, and I can't wait to see all of you again. 영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의 주연 배우 톰 크루즈가 지난 목요일 한국 관객과의 만남을 위해 내한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7번째로 한국을 찾은 건데요. 톰 크루즈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기자회견부터 레드카펫까지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통 내한 스타들이 하루 정도 스케줄을 소화하는데 꽤 오랜 시간 일정을 보낸 겁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배우 톰 크루즈의 영화 미션 임파서블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에단 헌트를 포함한 최첨단 첩보기관 IMF 팀원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해체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한편 정체불명의 테러 조직 신디케이트는 IMF 전멸 작전을 펼치며 에단 헌트를 납치하는데요. 에단 헌트는 의문의 여인 일사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고 다시 팀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You want to bring down the syndicate? It's impossible. 리더 에단 헌트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일사까지 다시 모인 그들은 위협적인 적에 맞서 불가능한 미션을 펼쳐 보입니다. 극한의 액션씬을 소화한 톰 크루즈는 항공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후회가 됐다는 말도 남겼는데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액션 영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입니다. 50대의 나이에도 극한 액션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톰 크루즈 외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네, 1996년 1편 이후 20년 동안 변함없이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엔 미션 임파서블 속 톰 크루즈의 액션 스케일을 숫자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1편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1편에서 톰 크루즈는 와이어 줄에 매달려 미션을 수행하던 장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장면에서 유명한 주제곡이 흘러나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명장면이 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떼제베와 헬리콥터를 오가며 보여준 액션씬인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숫자가 바로 300입니다. 숫자 300,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이 열차가 무려 시속 300km의 속력으로 달리는 설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프랑스에서는 속력 제한을 둬서 조금 천천히 달리기는 했지만 영화 속에서는 시속 300km의 속도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편은 어떤 숫자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바로 600이라는 숫자인데요. 톰 크루즈는 이 편에서 미국 유타주의 600m 모하브 절벽을 와이어 하나에 의지해 직접 맨손으로 등반하는 액션을 선보였습니다. 600m 절벽에서 와이어 하나만으로 버텼다고요? 네, 여기서 놀라시긴 아직 이릅니다. 3편에서는 중국 상하이 푸동의 56층 빌딩에 매달려 스턴트 없이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600m 절벽에도 매달리고 또 56층 빌딩에도 매달리고 그럼 4편에서는 더 높은 곳에 매달리나요? 맞습니다. 4편에서는 124층에 달하는 800m 빌딩벽에 매달리는데요. 두바이의 랜드마크죠. 부르즈 칼리파 호텔의 124층 유리 외벽을 기어오르는 아찔한 장면을 연출해냈습니다. 124층이면 63빌딩의 거의 2배 높이잖아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여기서 놀라시긴 아직 이릅니다. 이번 5편에서는 1525m 상공에서 CG와 대역 없이 직접 이륙하는 비행기의 문에 매달려 극한 고공 액션을 선보였습니다. 그 나이에 맨몸으로 이런 액션을 선보이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톰 크루즈도 매 시리즈마다 극한 액션을 선보여 다음 작품에 더 보여줄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스케일이 큰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어떤 흥행 성적을 거두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무비앤스타에서는 화끈한 액션 영화 2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신세롬 기자, 고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코너는 시크릿 포커스입니다. 연예계 현장에서 만나는 스타들의 숨겨진 한 컷을 소개할 텐데요. 이번 주 주인공은 작년 한 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던 이병헌 씨입니다. 자신 때문에 개봉이 한참이나 늦춰진 영화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지난해 8월 20대 여성 2명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의 협박 사건에 연루됐던 이병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거듭 사과하고 자필 사과문까지 공개해서 반성의 뜻을 알렸었는데요. 그 후 1년 동안 조용히 지내던 그가 새로운 영화 협력 탈의 기억 제작 보고회를 통해서 논란 후 처음으로 국내 공식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작 보고회에 앞서 홀로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이병헌. 안녕하십니까, 이병헌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매일매일 고민했습니다. 늘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잊지 않고 많은 분들께 드린 그 상처와 실망감 갚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의 뜻을 밝히는 이병헌. 3년 전 광해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행복에 겨워했던 모습과는 천양지차. 이렇게 행복한 일로 수염분장과 의상을 입게 돼서 힘들고 간지러운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광해가 여기까지 온 건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객에게 큰 절을 하고 힘껏 호응하고 과자를 함께 먹는 이벤트도 벌이고 사인도 하고. 하지만 이젠 이렇게 불안한 눈빛을 보이며 홀로 서 있습니다. 천만 배우 타이틀에 할리우드 진출까지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던 게 오히려 독이 됐을까요? 자만심은 화를 부르는 법. 협박 사건 피해자였지만 부적절한 처신으로 법정에서조차 지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공식적인 사죄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각인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는 이번에 칸의 여왕 전도연, 무서운 신예 김고은과 함께 무협 사극 영화 협녀 칼의 기억으로 돌아왔습니다. 광해 때 너무 그 사극 분장이나 의상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사극은 되도록이면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에게 천만 배우라는 타이틀을 선사한 영화 광해에 이어서 또다시 사극 영화에 출연하는 이병헌. 시나리오를 보고 너무 또 마음에 들어서 영화를 또 바로 사극을 또 연속하게 됐어요. 내 마음의 풍금 이후 16년 만에 같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두 배우 이병헌과 전도연. 영화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땀 흘려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눈도 즐겁고 그리고 영화를 보는 내내 느끼는 감정도 즐거울 수 있는 두 가지가 다 충족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봉이 1년이나 미뤄진 만큼 대중들의 기대와 관심도 높아진 영화 협녀 칼의 기억. 드디어 오는 13일 관객들을 찾아가는데요. 팬들의 마음을 아직 돌리지 못한 이병헌 씨가 마침내 전면에 나서는 만큼 대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앞으로 그의 행보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여배우가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제작 보고회에 참여하는 사이 줄곧 굳어진 표정으로 일관했던 이병헌. 오늘 그 마이크가 이병헌 씨한테만 가는 다큐멘터리 분위기입니다. 예, 그만큼 진솔한 모습 그리고 오늘 그만큼 진솔한 모습, 그만큼 진솔한 모습, 그만큼 진솔한 모습 그리고 오늘 진심의 한마디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작 보고회 내내 굳은 표정이었던 이병헌 씨가 결국 웃음을 참지 못했던 그 사이. 또 하나의 시크릿 포커스가 포착됐습니다. 풍성한 치마를 입고 앉아있던 전도연 씨에게 귓속말로 치마를 정리하라고 알려주는 김고은. 그 말에 신경이 쓰였는지 계속 치마를 만지작거리는 전도연 씨. 결국 스태프가 담요를 가져다 주네요. 담요가 너무 더워 보이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전도연 씨? 네, 저 괜찮습니다. 네, 괜찮게 생겼어요. 네.
지난 한 주 K-팝, 가요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뮤직 웨이브 시간입니다. 모처럼 가수 싸이의 신곡에 대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싸이는 지난해 행오버를 발표한 이후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가 9월쯤 신곡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싸이는 행오버를 발표한 이후 데디라는 노래를 내놓겠다고 알리기도 했고 뮤직비디오까지 촬영했지만 실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월드스타라는 타이틀이 준 부담감 때문이었는데요. 행오버가 강남스타일이나 젠틀맨 정도의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더욱 그 부담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중압감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 싸이다운 음악을 선보일 것이라고 YG는 전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만나게 될 싸이의 새 노래, 말한 대로 싸이다운 모습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M, YG, JYP 대형 가요 기획사 세 곳이 이제 곧 격돌을 벌입니다. 대표 주자들이 신곡을 내놓는데요. 우선 JYP는 원더걸스의 새 앨범을 발표합니다. 원더걸스는 4인조 밴드로 변신해 3년 만에 정규 3집을 선보이게 됩니다. 지난 2010년 탈퇴를 했다가 합류한 선미가 베이스를 연주하고 예은이 키보드, 혜림이 기타, 유빈이 드럼을 각각 연주하게 됩니다. 지난달 선예와 소희의 탈퇴 소식을 전해 팬들의 아쉬움을 샀는데요. 4명의 멤버들은 밴드로 변신하기 위해서 1년 이상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또 SM의 샤이니도 같은 날 리패키지 앨범 Married to the Music을 발표합니다. 샤이니는 지난 5월 정규 4집 오드를 내놨는데 여기 속한 11곡과 앨범 타이틀과 같은 제목의 노래를 포함한 신곡 4곡이 더해진 리패키지 앨범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빅뱅 소식도 전해드려야겠죠. 지난 5월부터 매월 초 2곡의 신곡을 발표해왔는데요. GDN 탑이 메이드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GDN 탑은 빅뱅의 유닛으로 지난 2010년 12월 첫 정규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5일 내놓을 신곡의 제목은 쩔어입니다. 지드래곤과 탑이 각각 파란색과 노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포스터 사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곡과 함께 멤버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도 발표한다고 알렸는데요. 빅뱅은 지금까지 선보였던 6곡과 이번 달 2곡을 포함한 8곡을 모아서 다음 달에 정식 앨범에 수록할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가온 차트의 변화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무한도전입니다. 무도가요제가 열리면 가요계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게 되죠. 이번 주 1위곡 하하를 울린 자이언티의 양화대교입니다. 양화대교는 작년 9월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지난주 무한도전에서 택시 운전수였던 자이언티의 아버지가 택시를 몰고 지나가던 곳을 노래에 담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가요 팬들의 관심권에 확 들어왔습니다. 2위와 3위를 차지한 혁오의 위잉위잉과 와리가리, 언더그라운드 밴드였던 혁오 역시 올해 무도가요제의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준비한 가요계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밀린 일들이 너무 많아 언제나처럼 너에게 맛있는 밥과 Like sweet like comes and goes Cause people still play the game all the time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덮을 거야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TV연에서 첫 번째로 준비했던 시간 즐겁게 보셨나요? 90년대 뜨거운 여름을 신나게 보낼 수 있게 했던 댄스곡 퍼레이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